예. 꿈이란 건 과연 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주로 기업인들,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떤 꿈을 꾸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아주 간단간단하게 제 책인데요. 이거는 이북으로 발간했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 선생님 중에 사시고 싶은 분들은 대표께서 제공해 주겠다고 저한테 10권 달라고 그래서 이제 보내줬는데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 중에서 세 개의 꿈 중에서 복권 당첨 꿈이 어떤 꿈인지 우리 저 박주무관님 꿈 1, 2, 3 좀 읽어주시겠어요? 가요? 예, 예. 꿈 1. 집에 마당이 있고 그집 앞 현관에 있었는데 갑자기 대문으로 큰 돼지와 새끼 돼지 7~8마리가 들어오는 것을 목격하였다. 너는 꿈이 어느 낯선 장소에 가는데 돼지우리에 있던 크고 작은 돼지 여러 마리가 새끼 돼지까지 몽땅 우리 북으로 나와서 나의 길을 막았다. 나는 이 돼지들을 이 집 안으로 잠에서 깨웠다. 꿈 3. 어느 날 낮에 집 대문에 돼지가 들어왔다. 내가 재래식 부엌으로 들어가니까 돼지 3마리가 따라 들어온다. 이 중에서 복권 당첨 꿈, 이거 다 세 개가 다 예지몽입니다. 심리적인 꿈이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암시하는 꿈인데요. 복권 당첨 꿈이 어떤 것 같아요? 선생님 혹시 몇 번 같아요? 하나 찍어보세요. 3번 제가 돼지 많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2번이 복권 당첨 꿈이에요. 근데 1, 2, 3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다 들어온지 뭐 안 타든가 그러잖아요. 다 예지몽인데 1번은요. 제 친구가 꾼 꿈인데 사법고 시험 때 꿨다가 그로부터 5개월 후에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뭡니까 지 마음에 드는 예쁜 마누라하고 결혼됐지 새끼들 잘나서 잘 키웠지 부장판사까지 하고 지금 서울서 그걸 해요. 이게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뭡니까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고요. 이건 복권 당첨 꿈이고 이거는 뭐예요? 태몽이에요. 똑같은 대진 꿈이라도 그 사람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 융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꿈꾼 사람의 개인적인 주관적 객관적 상황도 모르고 그 꿈을 그냥 무작정 해석한다는 것은 운에 기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불가능하다 이렇게 했어요. 꼭 그분이 처한 상황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꿈에 개꿈 꿨다. 아까 저하고 없었던 제가 저 두 분은 이제 제가 설명할 때 안 계셔서 다시 얘기했는데 내가 꿈을 20대 때부터 공부하게 된 배경인데 대학교 때 짝사랑하는 여성이 하나 있었는데 꿈속에서 내가 그 여성을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꿈속에서도 흥분되고 기뻤겠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일주일 한 달에 돼도 그 여성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럼 뭐냐? 심리적으로 내 그 여성을 보고 싶은 욕구가 너무 커가지고 꿈에서 본 거예요. 그 심리적인 꿈을 예지적인 꿈으로 해석하니까 안 맞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이나 프랑스 속담이나 영국 속담이나 꿈은 반대다. 꿈은 개꿈이다. 아까 부장판사한 그 친구가 나한테 뭐냐면 자기 돼지 꿈 얘기하면서 야 경보가 꿈은 다 꽝이야. 안 맞아. 나 그거 당첨될 줄 알고 복권을 몽땅 사가지고 그때는 서울신문에서 복권 당첨 번호 했거든요. 요즘 뭐 방송에 다 하지만 꽝이야. 그래서 야 내가 볼 때는 그 예지몽 같은데 그 뒤로 너 뭔 일 있었냐 그랬더니 6개월 후에 내 사법고시 합격했지. 야 그러면 사법고시하고 너 복권 당첨하고 선택을 하면 너 어느 걸 선택하냐. 당연히 사법고시지. 저한테 부와 명예를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꿈이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사람이 20세기를 바꾼 3명의 위인 중에 한 사람에 속하는데 꿈이라는 거는 그 전에는요. 우리 민가에서도 아직도 그걸 믿고 있는데 신이 갖다 준 암시해 준 거다. 조상이 암시해 주는 거다. 무슨 영혼이 들어와 갖고 이렇게 하는 거다. 라는 것을 이 사람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시킵니다. 꿈이라는 건 그게 아니고 본인이 갖고 있는 억압됐던 욕망이 꿈에서 드러나가지고 그것을 발현시키는 거다. 이 사람이 그야말로 이 꿈은 완전히 심적 현상이며 어떤 건 소망 충족. 이 책이에요. 독일어 책인데
오스트리아 비엔나 사람이에요. 유태인이에요. 유태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학 교수가 못 됐어요. 그때는 대학 교수가 되려면 유태인을 안 시켜줬어요. 천만다행으로 의사가 되는 바람에 이 책을 쓴 거예요. 자기한테 닥친 역경을 극복해가지고 세계적인 인물이 됐어요. 영원한 꿈 심리에 관해서는 최고의, 지금은 베스트셀러인데 그때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안 팔렸어요. 1년에 100권이나 팔 정도로. 그리고 이 사람은요, 왜 소망 충족이라고 했냐면요, 이 사람 심리 상담은 여성들이 와가지고요, 성적 억압에서 조금 얘기하자면 긴데, 짧게 얘기하면은, 이 사람이 심리치료 처음 한 사람이 어떤 처녀였는데, 이 처녀가 하반신 마비가 돼가지고 온 거예요. 아무리 진단해도 신체적으로 이상이 없어요. 아, 이 사람 심리적인 거구나. 하고 그 사람을 계속 추적을 해보니까 뭐가 드러났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어렸을 때 엄청 사랑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공주병이 들리죠. 늘 이 아빠가 바람둥이였어요. 그래가지고 딸 데리고 저 연극 보러 갔다가 오면서 그 화력에 지나는, 요즘은 그거 없어졌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는 그게 있었잖아요. 뭐죠? 몸 파는 여성들 사는 집단 사창가. 그거 막 쉽게 루즈 바르고 화려 있게 입고 있는 여성들이 있으면, 야, 너 먼저 집에 가. 아빠 좀 들렸다 할게. 그거 갖고 바람 피는 모습 보고 이 딸이 왜 내 사랑을 저 여자들이 뺏어가지? 가만히 보니까 입에 루스가 뭐 화장도 진하게 온 게 어린 딸이 거울 보고 엄마 루스 바르고 화장하고 그 화류계 여성 흉내를 낸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런 지네 엄마가 대경 실책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딸을 때리고 혼냈어요. 미친년이라고. 억압당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욕구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하반신막이 온 거예요. 아, 이게 성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돼가지고 틀어져서 그런구나. 그걸 심리치료하면서 이분이 낫게 해줬어요. 그 처녀를. 그래서 이제, 꿈이라는 것이 그 여성의 꿈을 해석을 해주면서 그 여성의 성적인 좌절을 해소를 해주면서 그 처녀가 나섰거든요. 근데 이분이 한 25년 차이 나는데, 이 사람은 스위스 사람이고, 이 사람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붙어 있잖아요. 스위스하고. 이분도 의사예요. 저 정신과 의사인데 엄청 존경해가지는데, 너무나 이 사람이 성적인 욕망 쪽에 치중을 하니까 그게 아니다. 무의식이 전달해주는 메시지다. 이분이 예지적인 꿈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새로운 학파를 만들고 자기를 그렇게 키워주고 사랑했던 프로이트하고는 결별을 하게 되죠. 뇌과학자들이 서로 이제 이 사람하고 인간이 잘 때 뇌파 그 다음에 fMRI 해가지고 어디가 활성화되는가 꿈꾸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걸 다 조사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은 꿈이라는 거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했고 이 사람은 그게 아니다. 둘이 정신과 의사끼리 싸운 거예요. 결론은 이 사람이 조금 더 우세하게 나왔고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꿈이라는 것은 수면 중에 일어나는 정신활동이다. 우리가요, 잠을 자면은요, 깬 상태에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까지 내려가요. 이 빨간 것이요, 제일 깊게 자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 와서 흔들어도 모를 정도로 인사불성이 됐죠. 근데 90분마다 한 번씩 올라와요. 거의 의식하고 가까운 상태까지 와요. 이 단계를 거쳐야만 정신이 온전해져요. 이때 뇌의 노폐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소하고 과거에 가졌던 불쾌한 기억들도 다 해소하고 그래요. 렘 수면 이걸 박탈하잖아요. 사람 죽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거고 이때 꿈을 다 꿔요. 꼭 이때만 꾸는 건 아닙니다. 평균 꿈을 2시간 정도 꿉니다. 여러분들이나 나나 똑같이 2시간 꿔요. 다만 기억을 못할 뿐이죠. 근데 렘 수면 기간에 깨가지고요. 당신 뭔 꿈 꿨어? 하면 그때 다 이 얘기를 해요. 이거 과학적으로 입증된 겁니다. 꿈은 무의식에 이르는 왕도다. 꿈을 잘 분석해보면 이 사람 무의식에 성적 욕망이 있는 건지 아니면 배고파서 빵 먹는 꿈 꾼지 나처럼 옛날 짝사랑한 여자를 만날 수 있었던지 근데 자기 욕구를
해석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넘어갈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분 있잖아요. 이게 의식이고요. 이쪽이 무의식입니다. 의식이 모든 것을, 이게 말탄 기수가 자기가 가는 방향을 다 결정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무의식이 결정한다. 옛날 그걸 생각하면 되죠. 김유신이가 뭡니까? 술하고 기생을 좋아가지고 매 갔는데 뭡니까? 술이 취해가지고 졸다가 가면은 말이 기생집으로 먼저 가잖아요. 주인이 거기 들렸다 집에 가니까.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의식은 기수요, 무의식은 말이다. 우리가 무의식이 우리의 행동을 사실은 결정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고요. 무의식 중에서도 융은 집단무의식. 제 책에도 나온 건데, 의식, 무의식, 집단무의식. 얘가 더 결정을 해요. 스위스에서 어떤 장교가 자기 애인한테 실연을 당했어요. 애인이 자기가 군대 가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고무신 거꾸로 실은 거예요. 그 애인을 너무 사랑했는데 휴가 때 나와보니까 그 애인이 딴 남자하고 결혼을 해버렸어요. 이 사람이 소위 말해서 신체화 증상에 대해서 발 뒤꿈치가 엄청 통증을 느껴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을 해주고 당신 그 여자 때문에 그랬지 딴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자기가 왜 발 뒤꿈치가 통증이 왔는지를 몰랐는데 심리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민성 신체화 증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심리적인 것이 우리 신체에 우리 막 속상하고 잠 못 자고 그러면은 막 어디가 마비가 오는 경우 혹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너무 속상하면요. 밥도 먹기 싫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어디가 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신체화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프로이드, 융, 뭐 여러 개 제 책 보면은 학사들 학풍이 나왔는데 융만 프로이트도 예지적인 꿈을 인정을 했지만 본인이 연구를 안 했고요. 융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융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꿈은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다. 심리적인 꿈을 예지적인 꿈으로 생각해서 해석해봐야 절대로 안 맞는다. 그래서 심리적인 이 꿈을 분류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무지개를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가지가 있듯이 꿈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40대 벤처기업 임원 A씨가 갈등하는 꿈인데 이분이 벤처기업 임원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50대 되면 나가야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분이 꿈을 꿨는데 내가 나가서 사고를 건가 아니면 여기 계속 남아있어 안전하게 남아있을 건가 아니다 내가 50대 되면 나가야 하니까 지금부터 가서 사업을 하자. 굉장히 고민하면서 꿈을 꿨는데 물고기 2마리가 엄청 싸우는 거예요. 이 심적인 꿈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기 남아있을까? 아니야, 나 나갈 거야. 이 사람이 1년 후에 뭡니까?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성공을 했는데 꿈에 또 이런 꿈을 꿔요. 잠을 자는데 꿈에 자기가 이게 뭐죠? 테이블에 앉았는데 이 지중해성 열대과일이 쫙꽉 있는 거예요. 이걸 다 못 먹잖아요. 이게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게 선택의 갈등에 빠졌는데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그 중에 하나만 집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영역을 자기가 선택할 건가 그걸 고민하고 있었던 심정의 꿈입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지적인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내 제자가 칼스트에 있는 제자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인데 꿈을 꾸는데 저한테 교수님 이 꿈이 어떤 꿈인지 해석 좀 해주세요. 이 친구가 코인을 해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공무원 하면서 몰래 코인 해가지고. 욕심이 난 거예요. 박주무관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욕심이 나니까 이 돈을 전망 있는 주식에다 몽땅 투자해가지고 뭐 10배 더 불려버릴 거야. 이런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옥상에 가니까 세상이 막 불에 활활 타고 있더래요. 그 너무 환상적으로 해서 막 놀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싹 쏟아지니 불을 다 끄고 자기를 온팡 젖게 만들었다고.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주식 가격이 떨어지게 돼가지고 손해 왕창 봤다는 예지의 꿈이에요. 불이 막 올라오는 꿈은요
그 예지적인 꿈이라고 그러면 사업에 성공한다든가 그런 걸 암시하거든요. 제 꿈입니다. 이거 제 꿈. 제 아내가 꿨는데요. 제가 승진이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올라가는데 12년 걸렸는데 제 동기들이 보통 8년, 9년 때 승진하던 때예요. 제가 계속 승진이 안 됐는데 12년 되는 때 내 친구들 다 거기다 동기들 올라가고 저는 사무관으로 있었는데 내일이면 서기관 승진 발표를 하는데 그 전날 내 안 사람이 꿈을 꿨는데 내 안 사람이 신랑이랑 예식장에 손 붙잡고 들어가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박수를 우레같이 치더래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뒤를 딱 돌아보니까 자기가 아니라 뒤에 진정한 신랑 신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그 해에 승진에 떨어지고 제 동기가 됐어요. 그래서 꽁지에서 첫 번째로 예지적인 꿈이고요. 이것도 이제 재봉틀을 발명한 사람 꿈 얘기인데 이 사람이 재봉틀을 발명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한 땀 한 땀 바늘로 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시간을 짧게 걸리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연구를 엄청 했어요. 하는데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예, 아프리카에 자기 갔는데 식인 추장을 만나가지고 식인 추장이 24시간 내에, 뭡니까, 이, 바느질을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주면 네 목숨 살려주고 못하면 너 죽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못했어요. 그러니까 창으로 자기를 콕 찌르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이 창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구멍이 뚝 뚫린 거예요. 불이 나게 일어나가지고 꼭 바늘이 통과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세계 최초로 이 재봉틀을 발명했어요. 수동식 재봉틀. 근데 돈 번 사람은 따로 있고 이 사람 발명만 하고 여하간에 내 친구인데 지금 세무사하고 있는데 불이 활활 나궁했다는데 밥을 짓고 있는데 자기가 장작불을 자기 선불을 열심히 대줬는데 자기가 문제집 카페에서 그 선배 주고 자기는 떨어지고 그 선배는 시험에 합격했다는 그런 예지의 꿈이고요. 이 친구도 나중에는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세무사 잘하고 있고요. 여기는 저 성경 지금 SK 모처가 되는 이게 그 누굽니까? 지금 회장이 누구죠? 네? 최태원 씨. 최태원 씨의 아버지가 사실은 SK를 만든 것이 아니라 옛날에 선경그룹이라고 있잖아요. 그거 한 거는 최태원 씨의 큰아버지가 한 거예요. 근데 그 큰아버지가 수원 사람인데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몇 번 실패하니까 아버지가 좀 재력가였던가 봐요. 최태원 씨 큰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최태원 씨 할아버지죠. 친할아버지가 돈을 대주다 안 대줬는데 자기 아버지한테 막 한 번만 더 대달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 거부하는데 자기 신나를 붓고 그냥 불치고 죽겠다고 해가지고 몸에 펄펄 타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깼는데 그 다음날 아버지한테 갔더니까 뭐라고 그래요. 돈을 대줘가지고 성경을 만들어서 성공한 겁니다. 근데 자기 동생한테 줬어요. SK를. 근데 그 동생이 누구냐면 노태우하고 해가지고 뭡니까 SK 그 이동통신 사업을 줘가지고 그때부터 재벌투에 올랐죠. 지금은 저 HBM 만들어가지고요. 그 반도체를 적층으로 쌓는 거 있잖아요. 이걸 HBM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만들어가지고 삼성을 따라 남고 있죠. 이쪽에서 저 AI, 엔비디아 납품 다 하잖아요. 근데 그 HBM 만든 교수가 누구냐면 카이스트 교수예요. 그런 사람을 잡아야 돼요. 이 사람이 처음 내가 듣기로는 그래요. 사람마다 좀 다른데 삼성이 먼저 갖고 앞으로는 기술이 우리가 보세요. 전주 한옥마을 보세요. 집이 몇 채 있어요. 전주 한옥마을에 1000채가 있다고 가정하세요. 그러면 그 1000세대 집이 들어간다고 보면은 그 아파트 50층짜리 세우면은 훨씬 작은 면적이 그거 할 수 있잖아요. D램을 싸면은요, 면적이 있잖아요. 차지하는 공간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적층으로 아파트를 만들자. 해가지고 삼성에서는 그걸 투자를 안 했고요. SK가 했어요. SK가 지금 엔비디아
거기다 납품해가지고 그 큰 돈을 벌고 있잖아요. 삼성은요, 이제서 그거 해가지고 엔비디아에다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그래서 중국에다 수출하는데 미국이 어땠어요, 이번에? HBM은 그 굉장히 그 선진 기술에 AI에 꼭 들어가는 기술이니까 이건 수출하면 안 돼. 막아버렸잖아요. 이래저래 삼성이 더 어려운 거예요. 왜 안 넘어가지? 예. 이스라엘 이거 개발한 사람도 꿈에서 개발해 놓고요. 이거 개발해가지고 이스라엘은요 800만 밖에 안 돼요. 이게 이스라엘에서 창업을 해봐야 큰 돈 못 벌어요. 이 사람들은요 연구 개발해가지고 제품 만들어갖고 어디로 간다? 미국 그 주식시장 있잖아요. 그쪽에다 기업 공개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100배, 200배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작으니까 돈을 원금을 회수를 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와가지고 연구 개발 또 해가지고 새 제품을 만들고서 이스라엘이에요. 짧게 얘기하면 그래요. 거기는요 공대 나온 애들 굉장히 대우를 잘해줍니다. 그리고 거의 수재들이 다 그쪽으로 가요. 우리나라가 의대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의대를 가는 것이 본인 개인으로서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이공계 우수 인력들한테 팍팍 지원을 해줘야 돼요. 저쪽으로 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해줘야 돼요. 옛날에 우리 저 이공계 인력들 데려오려고 서울에다가 아파트도 주고 막 이랬잖아요. 미국에서 학위 갖고 있는 사람들. 이공계를 뭡니까 저 무시하면은요 반드시 우리 나중에 큰 타격이 입을 거예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비해서 우리 이공계 그렇게 많이 안 가요. 그나마 하여튼 이것도 제 선배가 꾼 꿈인데요. 캐나다하고 뭡니까 미국에 큰 원목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번 원목을 인천하고나 이런 쪽에다 수입을 해가지고 국내에 팔고 하는 그런 사업가였어요. 저 고등학교 1년 선배신데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차익 경영을 한때 안 해요. 은행에서 돈 빚어가지고 그 하다가 자금 경색이 IMF 때 오니까 부도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미국 기업으로 가가지고 그 공장에 계신 분하고 미팅한다고 만나기 전날 얼마나 빌었겠어요. 강남에 빌딩이 5채 있었어요. 그 3채 팔아가지고 IMF 때 3채 팔아가지고 빚 막고 해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미국 달려갔는데 그 전날 혹시란 내 특정 종교에 홍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정말로 신앙이라고 그러면 불교 신자는 부처님이 나타날 수 있고 기독교 신자는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저 산 위에서 금가루를 확 뿌리는데 자기한테 막 뿌려주더래. 자기 산 밑에 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일본에 있는 사학가가 그때 1달러에 900원 하던 것이 1달러에 2,000원까지 얻을 때예요. 일본에 있는 사학가가 자기네 원목 중에서도 제일 퀄리티가 좋은 원목이 있대요. 그 얼마 사겠다고 연락이 왔더래요. 그 빚 다 갚고 기사 회생했어요. 돈 엄청 많아요. 수천억 갖고 있어요. 자, 꿈이라는 것은 생리적인 꿈은요, 쾌적한 수명 환경, 심리적인 것은요, 심리적인 위기나 고통을 극복하는 데 쓰이고요. 예지적인 것은 미래에 예측하는 꿈이고요. 정리몽, 학습몽, 연구몽, 창작몽은 그냥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제 책 읽어보시면 된다. 태몽 얘기 한 10분 하고 끝내겠습니다. 내가 이게 꿈 해석해 준 이분이 40대 중반에 굉장히 심지어 고통 때문에 저한테 왔고 제가 이분을 심리 상담을 해줬는데 뭐 때문에 왔냐면은 이분이 코인 중에 잘 나가는 코인이 뭐죠? 비트코인 해가지고 돈을 200억을 벌었어요. 젊은 처녀가. 이 사람이 200억 벌으면 어떻게 생겼겠어요? 20대, 30대 초반에 그렇게 돈을 벌어버리니까 관리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절대 그렇게 않겠죠. 포트폴리오 딱 해가지고 은행 금융권에 부동산을 사고 건물을 사고 이게 할 거 아니에요.
돈이 200억이 생기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벌떼처럼 와가지고 야 학교 사면 떼돈 번다 뭐 하면 된다 돈을 거의 다 날려가지고 이 사람 멘탈이 붕괴돼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용꿈 꿨어요. 태몽이 용꿈이에요. 나중에 많이 좋아지고 갔는데 나중에 나한테는 선생님 저 다시 재기할 수 있어요. 희망을 갖고 하더라고요. 이무기가 하늘로 올라가다가 자기 아빠를 보고 용이 변해가지고 그냥 품속에 팍 안긴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놀래가지고 무서우니까 용을 막 때렸는데 깨보니까 벽을 두드리고 있더래요. 손에 피가 날 정도로. 이 사람 태몽이에요. 자, 세종대왕 태몽은요, 결론만 얘기하면 태양. 이게 세종대왕이고, 세종대왕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원경왕후가 됐죠. 해를 입에다 삼키고 지네 엄마 품에 안기는 걸 보고 세종대왕을 낳았어요. 우리 민족의 태양 같으신 분이죠. 한글이라는 건 진짜로 위대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인류 문화사에 칼융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중요 단계에서 큰 꿈, 의미 있는 꿈, 예지인 꿈을 꾼다는 거예요. 이 꿈의 모티브는 임신, 출산이나 인생의 위기, 사업의 성공, 결혼 이런 과도적인 경우에 꾼다.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 중에 예지인 꿈 한두 개는 나는 갖고 있으리라 봐요. 넘어갑니다. 태몽은요, 결론만 얘기할게요. 이렇게 나타나 달, 해, 별, 물, 불, 천체 자연현상이고요. 용, 그 다음에 천마. 천마가, 날아다니는 천마가 태몽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영국, 심지어 한국 사람인데도 옛날에 사자 없었잖아요. 사자도 원형상이라고 해요. 상징, 태양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유니콘 있잖아요. 전설상의 동물이잖아요. 유니콘 기업이 뭔 뜻인지 아시죠? 기업 가치가 10조 원 되는 그런 회사, 아직 상장하지 않은 그런 회사를 유니콘 기업이라고 합니다. 유니콘 기업이 예를 들어서 한 4, 5개만 전라북도에 있다고 보세요. 그 중에서 한 개만 성공을 해도 걔가 이제 대기업이 되는 거고, 전라북도 10년, 20년 먹여 살리는 겁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진관사, 독성전에 있는 진관사라고 서대문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절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독성전에 있는 신선하고 호랑이, 우리 신선도 가끔 나타났고요. 태몽도 호랑이는 많이 나타나요. 자, 이렇게 동물들 그냥 보기만 하세요. 과일, 쌀, 꽃 이런 식으로 고추 많이 나타나고요. 아기를 옥동자를 데려다 주는 경우도 있어요. 동물 꿈을 제일 많이 꾸고요. 그 다음에 식물 꿈, 그 다음에 사물. 사물은 보석이라든가 이런 거. 천체 자연 아까 얘기했고 사람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용, 호랑이, 고추, 꽃 할 것 없이요. 아들, 딸 상관없이 이렇게 다 나옵니다. 딸도 고추 꿈하면 아들 생긴 모양새로 봐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딸도 있어요. 이건 통계적으로 제가 낸 거예요. 305건 통계 분석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꽃 아들 많아요. 호랑이 딸도 많아요. 용도 딸이 있고요. 제가 여기서 내리고 싶은 결론이 이거예요. RM하고 전국까지 BTS 멤버들 7명이잖아요. 부와 명예와 이걸 다 얻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앞으로도 젊지만 똑같은 삶을 지금까지 이룩한 거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평범해요. 이 세 사람은. 이 사람은 꿈이 예사롭지 않아요. 평범한 꿈을 꿨다고 해서 이 사람이 출세를 못 오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내 결론입니다. 제가 15명을 심층 면접을 했어요. 한 사람당 직접 만나갖고 1시간씩 했는데요. 1000억대 부자, 60대 중반인데요. 이 사람 자산가예요. 1000억대. 용꿈 아직 꾼 사람들은 나이가 어리니까 30대, 40대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1000억대 자산가는요. 지네 엄마가 임신했을 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자기 초가집에 굴뚝이 있는데 거기를 하얀 벽사가 타고 올라가는 것이 얘 태몽이에요. 이 친구. 제 친구인데. 그 다음에 이 친구 김정국 씨는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지리산 산골 경상도 태어났는데 엄마가요. 남편하고 이혼하고 친정에 와 있었는데 경상도 그 보수적인 데서 얼마나 출가 외인이라고 멸치를 받고 살았겠어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요.
우물가에 자기가 가 있는데 큰 물고기 두 마리가 팍 뛰어가지고 자기 치마폭으로 들어오더래요. 이게 이 과부 아닌 가무가 자기 샘집 주인한테 쫓아가가지고 무릎 꿇고 싹싹 빌었어요. 내가 너무 집 와가지고 물고기 잡아서 죄송하다고. 그게 자기 친정아버지. 너무 가난해가지고 부산으로 가가지고 자기가 자리 잡고 나서 얘를 초등학교 때 데려가고 공부 지지르게 안 했어요. 근데 지네 외삼촌을 잘 만나갖고 외삼촌이 좋은 얘기 돈으로 도와줬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얘기 좋은 얘기 많이 해줘가지고 얘가 결심해가지고 지방되지만은 고시 합격해가지고 뭡니까 차관까지 올라가고 지금 로펌의 고문으로 돼 있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물고기 두 마리 두 개를 이뤘잖아요. 쌍둥이일 수도 있고 형제가 둘일 수도 있고 자매가 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두 개를 이룰 수도 있는데 옛날 내가 어렸을 때 교수님이 이런 얘기하면 나는 안 믿었을 거다. 근데 60대 중반이거든요. 60대 초반인데 자기 두 가지 이뤘다 이거죠. 공무원 차관까지 했고 그 다음에 로펌 고문하고 있고 이 사람은 산신령이 동자 갖다 주는 건데요. 전 CEO에다가 전직 교수에다가 협회 부회장 하면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우리 민족에는요, 이건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서울대 이구영 교수라고 융학파의 제자입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인데 칼 융을 연구를 그렇게 많이 해서 분석심리학을 연구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두터운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에 이게 우리 민족들은요, 너나 알 것 없이 맨 밑에 샤머니즘이 깔려 있대요. 그 위에 유교적 배경이 있고 그 위에 기독교적 배경, 불교 배경인데요. 불교가요, 도교를 포석을 했어요. 그리고 샤머니즘까지 포석을 했어요. 아까 그 진관사에 신선하고 호랑이가 있잖아요. 그거 불교 그게 아닙니다. 원래 샤머니즘하고 도교적 개념이에요. 근데 불교가 고구려 때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포교를 해야 하는데 백성들이 다 샤머니즘 믿고 그러니까요. 불교가 그걸 포석을 한 거예요. 절에 가면은요, 맨 가운데 뭐가 있어요? 대웅전이 있고, 뒤에 조그조그마한 것들 있잖아요. 그게 북두칠성모신, 독성전, 뭐 신선모신,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샤머니즘 그겁니다. 우리 전라북도에도 절에 가면은요, 그런 거 보실 수 있어요. 제 블로그는 이렇고요. 제가 필요하면 우리 박 대표 통해 가지고 이거 파일 남겨드릴 테니까요. 저한테 이제 이따가 식사하면서 꿈 얘기해도 좋고 그다음에 뭐 전라북도 발전위에서 하면 좋고 개인적으로 톡을 주든지 하면 제가 성실하게 꿈 해석에 관한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해석해 드리고요.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작년에 내 제자인 박재용 주무관님이 작년에도 전북대학교에서 특별자치도 만드는데 법 내용에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냐 그것 가지고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작년인가요? 박주무관님 재작년인가요? 네, 작년에 그렇게 해줬고요. 올해 또 우리 고향 그다음에 전주 발전을 위해서 좀 우리 박 대표께서 와서 꼭 좀 해달라고 그래서 너무나 주먹한 산으로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요. 한 시간 대충 조금 더 지나간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울에